기자쇼 안정입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워낙 숱한 사건 사고들이 있죠. 사건의 종류도 다양하고 각자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말고 누구죠? 바로 변호사들입니다. 저희 올드스타도 가장 많은 조언을 구하고 또 전화를 많이 거는 대상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정말 다양한 법무법인이 있고 전관 변호사도 있고 변호사의 세계가 꽤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궁금증을 추려봤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도대체 얼마나 버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관련해서 재산 분할로 무려 1조 3,808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위자료만 20억 원인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노 관장이 이걸 받는 거 못지않게 그럼 노소영 관장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공 보수를 받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진스 사태에 둘러싼 민희진 대표의 발언, 지난 5월 3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었는데, 민 대표가 의뢰 대변인, 노동자의 대변인처럼 비춰졌지만 하이브 입사 첫 해 연봉이 5억 원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인센티브만 20억 원에 이르는 갑 중의 갑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날 기자회견 중에 굉장히 귀에 들어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 내가 인센티브 20억 받았다는데 변호사비로 끝났다. 세금 때문에 뭐가 있겠냐? 끝났지. 난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 미래를 계획하고 산 사람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 대표의 성격을 미루어 짐작할 때 농담이 아니었을 겁니다. 돈에 관련해서 비교적 솔직히 말했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0억 번다. 이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20억, 이것도 전부 다 오픈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모두 변호사비로 나갔으니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변호사비만 20억 가까이 썼다는 얘기겠죠. 일단 민희진 대표의 사건, 세종대 김현장, 대한민국 굴지의 로펌들끼리의 대결이었습니다. 세종의 경우 1차적인 수임비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 전해 들었는데, 또 건건이 사안마다 계속 이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언론 기자회견에 동석을 하고 거기서 어떤 발언을 할지 이거 전부 다 코치를 받겠죠. 이게 전부 다 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상담을 받으면 몇 분 단위로 얼마인지가 다 책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성공 보수, 왜냐면 민 대표가 원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 인용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성공 보수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민 대표는 변호사비를 다 썼다. 인센티브 20억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김호중 씨는 어떨까요? 김호중 씨는 전관 변호사를 썼습니다. 조남관 변호사,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습니다.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일 때 총장 직무대행까지 했고요. 그러다 2022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죠. 사실 검찰로서는 지낼 수 있는 최고 자리, 모든 걸 다 지내고 나온 전관 오브 전관 변호사입니다. 이 정도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만 시작 단가 수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제가 물어본 변호사들은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소영 관장의 사례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SK 최태원 그룹과 노 관장 사이의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노 관장 측의 변호사들 역시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라는 얘기죠. 자, 1심을 뒤집고 국내 이혼 사상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위자료를 이끌어낸 만큼 이들이 받게 될 이 성공 보수도 역대 최대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자,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볼게요. 법무법인 유루의 김기정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 법무법인 리우 김수정 변호사 등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1심은 어땠을까요? 재산 분할액 665억 원, 위자료 1억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변호인단이 전면 교체됐어요. 근데 노 관장은 이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릴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상대가 누구죠? 상대가 SK입니다. 이처럼 대기업인 SK를 상대로 한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부담을 느낄까요?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즉, 재판이 걸린 것도 많죠. 즉, 일단 등을 지면은 해당 기업에 관련된 그 어떠한 사건도 수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또 1심 재판부가 노관장 측이 했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죠. 즉 항소심에서는 이걸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판단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 기존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뒤집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이 되거든요. 1심이 틀렸어 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부담이 커서 2심 재판을 참여하지 않으려는, 맡지 않으려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결국 노관장 측은 이런 대기업 민형사 사건을 많이 수임하지 않았던 중소형 로펌 변호사 위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대형 로펌에 몸담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 대부분 전관 변호사라는 겁니다. 어떤 전관인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김기정 법무법인 유로 대표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도서관장, 서울 서부지방 법원장을 거쳤고 2022년 법무법인 클래스에 재직한 뒤 작년에 유루로 합류한 분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평안 소속인 이상원 변호사, 노관장의 부친이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고종 사촌인 박철원 전 정무장관의 사위입니다. 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권 당시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지낸 바도 있었죠. 그리고 법무부인 리우 소속 김수정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9년 재직한 가사소송법 전문가입니다. 처음에는 법무부인 세종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2008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고요. 이후 2013년부터 22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부장판사까지 지낸 전관 변호사입니다. 자, 다음 법무법인 한누리의 서정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대전지법 판사를 지내면서 공정거래법, 경영권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았던 이분 역시 전관 변호사죠. 대형 로펌에 몸담지 않았을 뿐 이분들도 정말 법에 능통한 전관 변호사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건 당연히 성공보수죠. 자,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 계약서상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 방어로 인한 이익이 포함된 그 경제적 이익 가액의 5%로 한다. 일단 법적인 용어는 굉장히 문구가 어렵죠. 이 역시 해석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에서 이겨서 받게 될 금액의 5%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계약서에 쓰기 나름이에요. 어느 정도를 받게 될지. 통상적으로는 어떨까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에서 10%를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받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에서 10%. 자, 이번 소송은 워낙 소송가액이 크죠. 이 경우 성공보수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혼 소송 가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낮아도 성공보수를 받게 된 돈이 워낙 크다는 거죠. 노관장이 걸었던 이 이혼 소송 가액이 조단위였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까지는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엔 좀 더 높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1심 판결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1심 판결이 안 좋았는데 2심에서 이걸 뒤집는다? 그야말로 판결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재판에서 이긴 거에 대해서 그만큼 성공보수 퍼센테이지를 높였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1%를 잡아볼게요. 1조 3,800억이니까 이거의 1%면은 138억 원. 근데 최대치 10%로 하면은 1,380억 원이죠. 자, 이거는 너무 과하죠. 그래서 여러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번 소송가액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통상적으로 대부분 3%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는 얼마죠? 그래도 410억 원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3%인데 이번에는 1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5%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얼마일까요? 무려 700억입니다. 700억. 700억이면은 그냥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 받게 된 재산 분할에 훨씬 더 뛰어넘는 금액인데 이거를 성공 보수로만 받게 될 정도로 그야말로 희대, 세기의 이혼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곧바로 받을까요? 이것도 계약하기 나름인데 심급,
즉 1심, 2심, 3심 이거에 따라서 받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온 뒤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2심에서 이 정도에 나왔는데 대법에서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그 약속된 성공 보수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대법에서 과연 뒤집힐까요? 일단 당연히 대법은 가는 거고요. 이번 판결이 대법에 갔을 때 법조계에서는 가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가도 원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으로 1조 3,800억을 가진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라 할지언정 이렇게 됐을 경우 본인이 갖고 있는 SK 주식을 헐어야 될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지분 변동이 있어서 경영권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대법원에서 들여다볼지 이 부분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